사실 오늘 제가 한 남자의 사주를 들고 와봤는데 네. 나이와 성씨만 제공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51세 51세면은 토끼띠. 네. 김씨 남자입니다. 이분 사주는 딱 나오는 게 외롭다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주의 삶 자체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단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내 몸으로 내가 움직이는 만큼은 먹거리가 들어온다 그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는 거는 없어. 남들은 횡재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 그냥 내 몸으로 움직여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인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상으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눈에 띄기까지 연예인으로 따지면 무명 시절이 좀 길었어야 될 거예요. 무명 시절이 좀 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서는 37, 35 실질적으로 35 정도는 10년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찌 보면은 42, 3까지는 나름 괜찮았다는 소리는 나와요. 잠깐 반짝 뜨는 거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은 지금 이 수정구를 치면은 빚이 없어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안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론은 이분 판도 우리 같은 사주 고단한 삶이 있거든?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분 사주에 따진다고 하면은 연예인으로 가든가 그 길밖에 없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20대 31, 32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삶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반짝 떴어.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빚이 없어졌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무명 시절을 겪었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분 사주에서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크게 빚은 안 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쉽게 해서 사기 잘 맞아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삶 자체가 누군가가 내 거를 자꾸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 거를 자꾸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여자로 인해서 내가 큰 상처를 받고 어찌 보면은 그쪽으로 벽을 쌓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사주에 고독살이 너무 심하게 박혀 있어. 그래서 내 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지금 어찌 보면 올해 시운 하나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운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나쁜 게 같이 들어와. 그래서 무언가는 빛이 날라고 하는데 다시 엎어줘야 되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엎어줘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지금 하반기로 들어가고 윤달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시작을 하실 거면 음력 10월달 들어서서 움직이라 그래요.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삼재가 들어오면서도 나쁜 삼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내 주변 정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요. 어찌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3, 4년은 47에 내 운이 열려 있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럴 때 입설, 구설 어찌 보면 내 발목을 잡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좀 힘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그게 다시 조금 신경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일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고 까칠해. 좀 철두철미한 게 있으려고 한단 말이지. 자기 고집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일을 못했을 거예요. 일이 깨져버리고 그거에 집중을 못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자체가 깨졌는데 올해 시운 한 해 운이 다시 들어오면서 삼재가 어찌 보면 복삼재가 들어오는 격이야. 그래서 주변에 시끄러운 거나 이런 게 하나둘 정리가 되고 이제는 내가 그냥 홀가분하게 다시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삶이 너무 고단스러워. 이분의 처복이나 자식복은 어떨까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독살이 되게 심하게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사주가 있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사주. 도닦을 사주야. 차라리 스님 됐으면 더 낫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분은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수양, 도 닦는 사주? 인간으로 속세에 살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골머리 썩고 힘든 것보다 차라리 어차피 도 닦는 게 오히려 그게 마음의 상처는 덜 받겠지. 이분의 사주가 그래. 삶 자체가 고단해. 그래서 인기는 먹었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 또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주 자체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식 복은 솔직히 이분 사주에는 없어. 내 자식이 없으라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이분 개그맨 김병만 씨 사주입니다.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최근에 이분이 조금 화제인 게 재혼을 해요. 근데 재혼 예비 신부와 네. 아이가 이미 있었어요. 올해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둘 사이 나왔습니다. 둘 사이에 낳았다고? 근데 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원래 혼내자였던 거죠.
둘 사이에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을 내가 키울까? 이분 사주에서는 솔직히 재혼을 한다고요? 네. 원래 전처와는 전처의 자식을 같이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별거 중이었었거든요, 원래. 네. 근데 그 별거 중인 기간에 이제 혼외자가 생긴 거야?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에서는 자식이 내가 키울 자식이 없는데. 아 진짜요? 네. 어찌 보면은 자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한 지붕 안에서 살기보다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게 되게 많은 사주팔자인데. 근데 신기한데. 이런 사주가 만약에 사주로는 좀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주는 변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같이 자식을 낳거나 하면은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거지. 가족이 있어도 나는 따로 살거나 그게 풍파가 들어와요. 뭐 주말 부부로 살든 이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내 자식을 혼외자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쉽게 해서 내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내 사주에. 그러면은 떨어져서 엄마가 양육을 하든가 아빠는 생활비만 주고 그럴 경우는 있어요. 근데 사주가 외로운 사주인데 능력이네. 그럼 앞으로 재혼을 하면 내 가족이 같이 살 예정이잖아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가족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딱 그거예요. 뭐냐면은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말 부부로 산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다시 방송 활동하나? 요즘에 또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맨날 외국 나가야지 뭐. 진짜로 그거밖에 없어.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9to6가 돼서 아니면은 뭐 어떤 일과를 봤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가 계속 같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내 몸으로 움직이게 되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담하다 보면 부부래. 두 사람이 같이 살 사주팔자가 아닌데 한 지붕 안에 살 팔자가 아닌데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말 부부예요. 남편은 지방에 있든가 아니면 남편이 외국 생활을 하든가 떨어져서 쓰는 거.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님이 될 사주팔자가 있으면은 내가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키울 그게 없는 거지.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밖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분이 몇 년생일지 몰라도 혼외자라 한 지붕 안에서 살긴 쉽지는 않을 텐데 여자분이 되게 세게 들어오거든. 아 그래요? 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김병만 씨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상담하다가 내가 풀 때 얘기했듯이 이분은 자꾸 사람들이 내를 뺏어 먹어요. 이용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욕심보다도 그냥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 특히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 거를 자꾸 뺏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손해보는 게 많다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괜히 오지랖 떨지 말란 소리지. 그것만.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네.